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제가 오픈도어 2분기 실적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제가 올라온 PDF 자료를 좀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크게는 비즈니스 쪽, 사업 쪽에 일단 얘네들이 2분기에 한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밑에는 뭐가 있냐면 파이낸셜 쪽이 있어요. 재무 상태에 대한 그런 이제 요약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먼저 뭘 볼 거냐면 비즈니스 쪽, 사업 쪽에 대한 내용을 좀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오픈도어에 와가지고 집을 파는 사람들이 있죠.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사업을 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도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오픈도어에 사람들이 집을 팔러 많이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픈도어가 시장을 꿰뚫는 게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결국 바꿔 말하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어드레스 엔트리 커버리지 그로스가 50%가 늘었다. 이거는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으나 고객들이 오픈도어에다가 집을 팔 수 있는 지역이 작년에 대비해서 50%가 더 넓어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용산에 살아요. 근데 용산에서는 오픈도어가 서비스를 안 해서 못 팔았다면 이번 해에는 오픈도어가 용산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해서 팔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오픈도어가 그 매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오퍼 리퀘스트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퍼 리퀘스트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 알파 오메가가 있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싶어요. 집을 팔고 싶어가지고 오픈도어에 갑니다. 야, 이거 집 팔고 싶은데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퍼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픈도어 서비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때는 오퍼가 아니라 그냥 셀을 해버리는 거죠. 오픈도어에 그냥 집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픈도어에다가 집 가격을 물어보는 오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이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누구랑 맺었냐면 진로우랑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로우를 방문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진로우에서도 뭐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진로우 안에서 오픈도어의 가격 제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게 지금 진로우에게 좋은 파트너십이냐 아니면 오픈도어에 더 좋은 전략이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얘랑 여기 진로우랑 파트너십도 맺고 이러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전 영상 보시면 제가 스프레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프레드가 뭐냐면 스프레드를 얘네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딱 오픈도어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100원인 것 같아요. 근데 오픈도어가 절대 100원에 사지 않죠. 야, 90원에 살아라. 우리 90원에 팔아라. 이러면서 여기서 10원을 남겨 먹어요. 10원을 남겨 먹고 또 요 돈을 가지고 이제 산 집을 120원에 팝니다. 그럼 또 우리는 90원에 샀잖아요. 근데 120원에 팔면 또 얼마가 남죠? 30원. 이 10원이랑 30원을 남기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 갖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오픈도어가 집을 더 싸게 팔면 손해를 보겠죠. 그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10, 30 이런 스프레드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오픈도어가 최근에 증가를 시켰대요. 이 스프레드를. 왜? 지금 주택시장이 막 요동을 치기 때문에 얘들도 약간 그런 위험을 약간 좀 해칭해야 되잖아요. 좀 약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높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픈도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있더라. 여기 지금 보시면 컨버전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집 가격을 물어보러 왔다가 아예 집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전환되잖아요. 이렇게 오퍼에서 셀러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셀러의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 지금 또 얘기하는 건 뭐냐? 결국 요약하면 이렇게 우리가 스프레드를 남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팔더라.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셀러에 대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러 말고요, 사는 사람들 있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2분기 때 오픈도어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숨이 차네요. 일단 요게 보시는 게 지금 파이낸셜 앱이라고 합니다. 얘를 지금 6월 달에 출시를 했대요. 어디에 출시를 했냐면 캘리포니아다가 출시를 했는데
지금 한번 이제 모의 테스트를 해본 거죠. 시범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이거 쓰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2022년도 이제 수개월 안에 요거를 다른 시장에도 이제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다른 시장에도 다 확대 적용을 할 건데 여기서 아마 약간 좀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이용할 것 같다. 그런데 이거 왜 하나요? 이게 지금 바이 쪽에 나와 있는 게 집을 사는 사람 쪽에 나와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이거 결국 집 사는 사람들 대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 앱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도 쉽게 할 수가 있고 뭐 집도 살 수가 있고 굉장히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좀 편리하게 오픈도어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또 오픈도어 익스클루시브라는 이런 그런 뭐랄까요, 멤버십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집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좀 VIP 같은 느낌의 그런 거에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익스클루시브가 도대체 보통 오픈도어를 이용하는 평상 그냥 보통 회원들이랑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서도 그냥 뭐 좀 스트레스 받지 마라. 뭐 집값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좀 이걸로 제거를 해봐라.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오픈도어가 얘기했던 그런 장점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게 이제 피드백을 받았나 봐요. 이걸 이제 오픈도어 익스클루시브를 일단 좀 약간 테스트를 했는데 그 고객 만족도 점수가 굉장히 좀 잘 나왔다. 70점 이상이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75가 나왔다.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픈도어의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익스클루시브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 앱을 만들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선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소파이의 그 롱텀골, 장기적인 목표는 미국 안에서 집을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2분기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욕이랑 뉴저지, 보스턴, 디트로이트에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nearly 30%죠. 거의 30%의 그런 주택 거래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픈도어에다가 집을 팔 수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비즈니스를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그럼 파이낸셜 어떠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2분기가 오픈도어에게는 굉장히 뛰어난 분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그로우스가 이제 성장이 굉장히 탄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여 이익, 그 다음에 조정 세전 영업이익이 올타임 하이였다, 최고치였다, 이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 PDF를 쭉 보면 여기에 지금 2022년 레비뉴가 4.2빌리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2022년 1분기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년 동기 대비는 254%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여기에다 뭐 이렇게 뭐랄까요, QOQ로 얘기를 하면 지난 분기 대비라고 하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는 이 분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전년에다가 비교를 해버려요. 일단 요거는 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레비뉴가 난 이유는 뭐냐? 우리가 1480호에 집을 팔았다. 집을 팔았는데 이 숫자가 무려 2021년도 2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몇 배? 3배나 되는 집을 팔아치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굉장히 여기서 집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았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요 표를 한번 좀 보면 그냥 한 번에 싹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요거는 3개월치인데 제가 조금 더 길게 6개월치로 볼게요. 이게 지금 1월부터 6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21년 1월부터 6월, 2022년 1월부터 6월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자, 레비뉴 볼게요. 레비뉴가, 월등히 높아졌죠. 거의 5배 높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2000이라고 그러면, 4배, 4.5배 정도가 늘었다, 매출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 들은 비용들이 있어요. 코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빼요. 빼면 누가 남는다? 1021. 전년 동기 대비 256, 거의 5배죠. 5배 되죠. 4배라고 합시다. 그냥 4배. 욕심 부리지 말고 4배.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뭐 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또 다른 이런 비용들이 또 나가게 됩니다. 1014에서요. 이렇게 쭉 비용들이 나가요. 요렇게.
요렇게까지 비용이 나갑니다. 2021년도에 653, 2022년도엔 871. 그런데 돈은 거의 4배, 5배를 벌었는데 여기 지금 비용이 든 게 거의 늘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좀 잘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좀 비용을 세이브를 했나 봤더니 요 제너럴 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있죠. 판관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줄였네? 라고 이제 제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871을 썼어요. 다 더하면 871입니다. 여기 653이고요. 그러면 1021에서 871을 빼면 대략 150이 나와요. 여기는 256을 벌었고 653을 깠더니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벌써 2021년도에는 여기서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가로로 돼 있잖아요. 이게 괄호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여기다가 뭐 세금 내고 뭐 이런 걸 했더니 결국 마이너스 20, 순손실입니다. 순손실을 기록은 했지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돈은 5배를 많이 벌었고 순손실은 거의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조금만 더 팔면 얘네들은 이제 흑자 전환 금방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6이에요. 줄어든 게 마이너스 거의 380을 줄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발전을 한 거죠. 레비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집 어떠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집 수를 한번 보자. 2분기 마지막에 이제 딱 정리를 했을 때 얘네들이 갖고 있던 집이 인벤토리로 17,000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의 가치는 6.6빌리언 정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내놓은 그런 100% 중에 안 팔린 집, 그러니까 딱 시장에 내놨는데 120일 동안 120일이 지나도 안 팔린 집은 5%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집을 내놓으면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회사에서 내놓은 집의 14%가 안 팔리고 남아있대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얘네들이 120일을 기준으로 지금 오픈도어는 5%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회사는 14%나 못 팔고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 오픈도어가 다른 회사들보다 집을 훨씬 잘 팔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인벤토리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집을 잘 팔더라. 자, 그리고 현금 볼게요. 현금은 지금 보면 얘네가 갖고 있는 현금, 현금성 자산이 2.5빌리언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다른 파이낸셜 어베일러빌리티, 그러니까 빌려올 수 있는 돈이 11.3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재정적으로 약간 유동성이 있고 아마 유연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이 모자라서 우리가 약간 위험해질 일은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마크로 언설튼티잖아요. 시장도 분위기 안 좋고 이래서 좀 불안한데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돈 많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가이던스를 좀 보겠습니다. 가이던스가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이제 뭘 걱정을 하냐면, 얘네들이 여기서 많이 좀, 투자자들에게 걱정을 많이 줬죠. 왜냐면, 이 시즈널리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 상반기 있죠. 상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굉장히 마진이 높다. 왜냐면 이때는 주택 거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반기 7월부터 12일까지는 주택 거래도 없고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절적인 이유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죠. 최근에 소프트닝 디맨드, 수요가 조금 이제 완화되고 있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22년 하반기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마이너스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거래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야 이제 실적 끝났다, 이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하고 주가가 쫙 내려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좀 재고 관리를 좀 하겠다. 집을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더 집을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에 찬 얘기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좀 집어 던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오늘의 좀 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여기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이 CEO가 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기에 제가 왜 이걸 들었을까요? 자, 진로우랑 뭘 하길래
여기가 진로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진로랑 계약한 게 일단 멀티이어예요. 뭐 1년 동안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몇 년 정도 파트너십을 이제 맺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로를 찾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즉각적으로 오픈도어의 집값을 문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CEO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런 파트너십이 미래에 집을 팔고 사는데 사람들을 굉장히 방식을 바꿔줄 거고 많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수년 동안의 계약이다. 이거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진로우에 제가 들어가 봤죠. 진로우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마찬가지로 멀티이어 파트너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여기선 진로우의 이제 CEO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와서 집을 팔거나 살 때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진로우에 들어왔을 때 그런 고객들이 오픈도어에서도 제공하는 그런 가격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고객들을 위한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픈도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진로우와 지금 오픈도어, 그러니까 진로우에서 그 오픈도어의 가격을 제시를 해주는 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수개월 안에 이제 수개월이나 한 1년 몇 년 정도, 이게 몇 년은 너무 길잖아. 하여튼 뭐 근시일 내에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 볼게요. 이거 진로우에 지금 들어오는 고객 수거든요. 토탈 비짓.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제뉴어리, 페브루아리, 마치 한 달이죠. 한 달에 여기 진로우에 들어온 사람 몇 명? 3억 명. 3억 1,500만 명이 진로우에 들어와요. 한 달에. 매달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오픈도어에서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우에 들어오면 오픈도어라는 그 회사가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다.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진로우한테는 이득이 없어 보여요. 그죠? 오픈도어만 너무 좋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진로우에 들어오면 뭐 진로우에 좋은 상품이 있을 것이고 좀 강점이 좀 더 싸게 팔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오픈도어에서 더 싸게 팔 수 있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고객들의 입맛에 따라서 물건을 진로우나 오픈도어에서 팔아라. 아니면 사라. 왜? 다른 데 가지 마라. 뭐 오펄패즈나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부동산 중개업체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 가지 말고 진로우랑 오픈도어에서 사세요라고 하면서 다른 또 경쟁 업체를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약간 좀 이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진로우와 오픈도어의 파트너십은 굉장히 윈윈이다. 한 회사가 손해보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은 이거는 2021년도에 진로우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시장 규모가 이래요. 미국에서 지금 주택거래 그 규모가 1년에 1.9 트릴리언이에요. 이거 빌리언으로 바꾸면 자. 하나, 둘, 셋. 1900빌리언입니다. 1900빌리언.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지금 그 오픈도어가 4빌리언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면 끼케야 1년에 16빌리언을 벌어요. 매출로. 그런데 시장 규모가 얼마? 1900.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오픈도어의 레비뉴가 1년에 16빌리언이라고 하고 1년의 미국 주택 규모가 거래 규모가 1.9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면 아직까지 오픈도어가 넘볼 수 있는 시장이 여전히 남아있다. 정말 큰 잠재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2분기 이제 실적을 정리를 하면서 뭐 실적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진로우가 가지고 하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진로우를 빼더라도 지금 오픈도어가 지금 잠재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의 그런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아직 금요일이죠. 즐거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기업 분석도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